크리스마스에 오지 마라. 엄마의 메시지가 도착한 순간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차를 세웠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우린 지쳤다. 언니가 웃음 이모티콘을 붙여보낸 그 메시지가 나를 영원히 저주받은 여자로 만들었다. 나는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헤매며 울음을 삼켰다. 가족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딸, 배신당한 여동생으로서의 나날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배신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로 물든 비밀, 내가 대신 짊어진 죄악의 무게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크리스마스, 그들은 나의 복수를 맛보게 될 테다. 그들의 행복한 가면을 벗겨내고 진짜 얼굴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조차도 잃어버릴 줄은 몰랐다. 그 메시지가 도착하기 전 내 삶은 완벽해 보였다.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오피스 빌딩에서 일하는 28살의 나, 지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승승장구하며 매달 엄마에게 용돈을 보내는 착한 딸 언니 혜진은 결혼한 지 5년째 남편과 함께 제주로 이사간 화려한 주부. 그리고 엄마, 은퇴한 교사로서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 서 계셨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모여 트리를 치장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전통을 지켰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날 아침 모든 게 무너졌다. 회사에서 퇴근 후 나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눈이 쏟아지는 12월 24일 라디오에서는 돌 아이 완트 포 크리스머스 이즈 유가 흘러나왔다. 나는 웃으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곧 도착할게요. 올해 선물은 뭐 드릴까요? 목소리가 밝았다. 그런데 엄마의 대답은 차가웠다. 지은아, 올해는. 오지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왜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크리스마스는 쉬자. 그리고 끊어졌다. 나는 멍하니 핸들을 쥐었다. 피곤. 우리 가족이 피곤할 리 없었다. 엄마는 매일 골프 치러 다니시고 언니는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일상을 올리며 부러움을 사셨다. 나는 그들의 그림자였다. 10년 전, 대학 시절의 실수. 혜진 언니가 남편과 사귀던 때 언니의 바람기 때문에 생긴 스캔들을 내가 대신 떠맡았다. 언니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고 언니는 울며 나에게 매달렸다. 지은아, 언니 망할 것 같아. 내가 대신 내 이름으로 그 사람과 데이트한 척 해줘. 증거는 없어질 테니까. 나는 어리석게도 그랬다. 가짜 문자, 가짜 사진. 결과적으로 그 스캔들은 나에게로 향했다. 언니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고 나는 그 후유증으로 남자친구를 잃었다. 가족은 고마워, 지은아. 이제 잊자고 했지만 그 비밀은 내 가슴에 쑤셔 박혔다. 그날 밤 나는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엄마가 오지 말래. 무슨 일? 답이 왔다. 우린 지쳤다. 눈도 방긋 웃음 이모티콘. 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지쳤다. 나 때문에. 아니, 그건 나의 희생 덕에 그들의 삶이 유지된 거였다. 나는 차를 돌려 강남의 카페로 향했다. 거기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그들의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파괴할 복수. 카페에서 창밖을 보며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혜진 언니는 항상 나보다 빛났다. 미모, 재능, 모든 게. 엄마는 언니를 아꼈고 나는 착한 동생으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 스캔들 이후 언니는 더 교활해졌다. 남편의 사업 자금을 엄마에게 뜯어내고 나에게는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하며 빚을 갚지 않았다. 최근엔 언니의 남편이 회사에서 부정 입찰로 조사받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언니가 조작한 서류였다.
그리고 그 증거가 내 손에 있었다. 10년 전 언니가 부탁해 내가 보관했던 USB.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가짜 스캔들 증거, 그리고 언니의 최근 범죄 흔적. 나는 USB를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파일들. 언니의 이메일, 부정 서류. 어떻게? 언니가 실수로 내 이메일에 첨부해 보냈던 거였다. 지은아, 이거 백업해 줄래? 그때는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제 이게 복수의 무기였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부정 입찰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조건은 혜진의 파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모텔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결의가 섰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의 파티에 불청객으로 갈 것이다. 문을 두드리고 USB를 꺼내 들고 언니,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야.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길고 잔인했다. 그리고 나는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엄마의 비밀이 나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어들일 줄은? 크리스마스 아침, 나는 서울 도심의 호텔방에서 눈을 떴다. 창밖으로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엄마와 언니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엄마, 지은아, 미안해. 가족 모임 취소됐어. 언니, 파티는 없어. 쉬자. 크리스마스 트리 거짓말.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니의 인스타그램에 가족 크리스마스 준비 중 스토리가 올라와 있었다. 남편, 아이들, 엄마까지. 나만 빠진 사진. 나는 샤워를 하며 계획을 다듬었다. 먼저 언니의 남편 회사에 익명 팩스를 보낸다. USB 파일 일부를 첨부해. 부정 입찰 증거. 혜진의 지시, 그럼 언니의 삶이 흔들릴 거다. 다음, 엄마에게 직접 찾아간다. 하지만 왜 나를 버린 거지? 10년 전 스캔들 이후 엄마는 나를 더 멀리했다. 지은아, 너는 강하니까. 언니를 지켜줘. 그 말들이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호텔을 나서며 나는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언니의 제주 집이 아니었다. 서울의 우리 옛집, 엄마가 사는 아파트. 문을 두드리자 엄마가 놀란 얼굴로 나왔다. 지은아. 어떻게? 나는 웃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가져왔어요. 안으로 들어서며 나는 트리 아래 놓인 선물들을 봤다. 언니 가족 사진 액자, 남편의 명함. 모든 게 완벽했다. 엄마, 왜 저를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시선을 피했다. 그냥. 피곤해서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게 언니 비밀인가요? 아니면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내 손에 순간 모든 게 드러났다. 엄마가 털어놓은 이야기. 20년 전 엄마의 바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동네 사업가와 관계를 가졌다. 그 남자가 혜진 언니의 친아버지였다. 진짜 아버지는 나만의 혈육, 엄마의 전 남편. 혜진은 사생아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엄마는 나를 이용했다. 10년 전 스캔들은 엄마의 지시였다. 지은아, 언니를 보호해. 내가 진짜 딸이니까. 나는 충격에 휘청였다.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진 게 언니의 출생 비밀 때문? 엄마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나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이제 복수의 대상은 언니만이 아니었다. 엄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거짓. 오후,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크리스마스 파티 재미있어요.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너 어떻게 알았어? 이미 팩스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언니 남편 회사에서 연락 왔대. 부정 입찰, 언니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내가 그 USB를. 나는 웃었다. 10년 전처럼 이번엔 제가 지켜줄게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그날 저녁 나는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눈보라가 멋지 않은 서울을 뒤로하고 제주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언니의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 씨, 이야기 좀 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복수의 첫 번째 희생자. 하지만 그는 모르는 게 있었다. 내가 가진 더 큰 무기, 엄마의 DNA 검사 결과. 언니의 친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 이게 터지면 언니의 삶은 끝장. 제주 호텔에서 밤을 보내며 나는 창밖 바다를 봤다. 파도가 거세게 부서지는 소리처럼 내 마음도 요동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고통스러웠다. 나는 정말 이걸 원했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일 언니의 집으로 간다. 크리스마스 디너 테이블에서 모든 비밀을 폭로할 테다. 제주의 크리스마스 밤은 서울만큼 춥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얼음장이었다. 언니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정말 할 거야? 스스로 물었다. 답은 깁. 문 앞에 서자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트리 불빛이 문틈으로 비쳤다. 문을 열자 언니가 나왔다. 지은아. 어떻게 왔어? 가짜 미소. 안으로 들어서니 테이블에 음식 가득. 남편, 아이들, 심지어 엄마도 비행기로 왔다는군.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아, 앉아. 분위기가 어색했다. 언니가 와인을 따랐다. 크리스마스잖아. 화해하자. 나는 앉아 와인을 마셨다. 화해. 언니, 10년 전 스캔들 기억나?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언니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실수였어. 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내 바람, 엄마의 비밀, 내 남편의 부정.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뭐? 이게 무슨 언니가 울었다. 지은아, 제발.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그만해. 내가 진짜 딸이니까.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진짜 딸. 언니가 사생아라는 거 아세요? 엄마의 바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언니를 노려봤다. 너 정말. 혼란이 시작됐다. 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지은이가 미쳤어. 하지만 나는 서류를 꺼냈다. DNA 결과. 이게 증거야. 테이블이 뒤집혔다. 와인 잔이 깨지고 아이들이 도망쳤다. 언니가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남편이 막았다. 너 때문에 회사 망할 뻔했어. 엄마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용서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 이제 다 끝났어. 밖으로 나와. 나는 해변으로 걸었다. 파도 소리가 내 울음을 삼켰다. 복수는 이뤄졌다. 언니의 결혼이 깨지고 엄마의 비밀이 드러났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뉴스를 확인하니 이미 언니 남편 회사 주식이 폭락했다. 언니의 인스타는 삭제됐다. 나는 승리자였다. 그런데 왜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나는 전화를 받았다. 익명의 번호. 지은 씨. 당신 덕에 복수했어. 혜진이 나한테도 배신했거든. 남자의 목소리. 언니의 옛 연인.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날 조짐이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나는 변했다. 회사에서 사표를 냈고 아파트 계약을 해지했다. 복수의 여파가 밀려왔다. 언니로부터 수십 통의 메시지. 지은아, 죽이고 싶어.
내가 다 망쳤어.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심장마비. 뉴스에는 주명 사업가 부인 스캔들 기사가 도배됐다. 언니의 삶은 파탄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익명 남자의 연락을 따라 나는 카페에서 그를 만났다. 40대 중반, 언니의 옛 상사. 혜진이가 나 이용했어. 사업 자금 빼돌리고 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지. 그는 또 다른 USB를 줬다. 언니의 더 깊은 범죄. 탈세, 뇌물. 이걸 터뜨리면 감옥행이야. 나는 갈등했다. 이미 충분한데? 하지만 언니의 마지막 메시지, 너도 똑같아. 엄마 비밀 내가 알았으면서 왜 이제야? 그 말에 불이 붙었다. 나는 경찰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다음 날 언니가 체포됐다. TV에 나오는 그녀의 얼굴, 창백하고 절망적. 언니, 이게 내 복수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의 병실을 찾았다. 엄마, 왜 저한테 모든 걸 지우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너는 강했어. 혜진은 약해서. 엄마가 보호해야 했어. 나는 웃었다. 강하다고. 제가 무너졌어요. 남자친구 잃고, 직장도, 이제 가족도 엄마가 손을 잡았다. 용서해. 엄마가 다 잘못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병실을 나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진짜 아버지, 나만의 혈육. 아빠, 이제 알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나는 언니의 옛 연인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로맨스가 싹 텄다. 당신처럼 강한 여자 처음이야. 그의 키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배신의 시작이었다. 그는 언니의 복수자라기보다 나를 이용하려 했다. 그의 사업, 내 IT 지식.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제 누구를 믿을까? 새해가 밝았다. 언니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법정에서 언니를 봤다. 수갑찬 그녀, 눈빛이 독 같았다. 지은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엄마는 변호사가 물었다. 당신 동생의 배신에 대해 나는 증언했다. 10년 전 스캔들, USB 내용. 배심원들이 웅성거렸다. 언니의 변호사는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했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재판 중 트위스트가 왔다. 엄마의 증언. 모두 내 탓입니다. 혜진을 보호하려 지은이를 희생시켰어요. 엄마가 자백했다. 자신의 바람, 사생아 비밀.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언니가 소리쳤다. 엄마. 왜? 엄마는 울었다. 가족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망쳤어. 나는 무너졌다. 이게 복수인가? 모두의 파괴. 재판 후 언니에게 만났다. 교도소 방문실. 왜 그랬어? 지은아, 언니의 눈물. 너 때문에. 아이들 버려야 했어. 나는 대답했다. 너도 나 버렸잖아.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언니가 고백했다. 엄마가 시켰어. 내가 USB 가진 걸 알았으니까. 쫓아내려고 또 배신. 엄마의 지시. 밖으로 나오니 그 남자가 기다렸다. 축하해. 이제 우리 둘이서 새 삶.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의 배신을 눈치챘다. 사업 제안 뒤에 숨은 속셈. 너도 이용당했어. 나는 사라졌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지만 승자는 없다. 엄마의 장례식. 재판 스트레스로 돌아가신 엄마. 장례식장에서 언니가 풀려나와 왔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포옹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다. 언니의 손에 느껴진 차가움.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 걸까? 1년 후, 나는 제주에 살았다. 작은 카페를 차리고 과거를 묻었다. 언니는 감옥에서 나와 아이들과 홀로 살았다. 남편은 이혼, 사업은 파산. 엄마의 유언장,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겼다. 진짜 딸 지은에게 하지만 돈은 필요 없었다. 상처만 키웠다. 어느 크리스마스, 언니가 카페로 왔다. 지은아, 용서할 수 있어. 눈이 내리는 창밖. 나는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언니, 우리 다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우리는 울었다. 퐁. 하지만 트위스트. 언니의 가방에서 USB가 떨어졌다. 새 증거. 아니, 엄마의 편지. 지은아, 혜진을 용서해. 그녀도 내 피를 이었어. 엄마의 DNA 조작이었어. 충격. 언니는 진짜 내 혈육, 엄마의 마지막 속임수. 왜, 언니가 웃었다. 엄마가 우리 싸우게 하려 했어? 복수를 유도한 거야. 우리는 웃었다. 비극적인 웃음. 복수는 엄마의 계획이었다. 우리를 파괴해 그녀의 죄를 덮으려. 그날 우리는 트리를 치장했다. 진짜 크리스마스. 하지만 마음속에 눈보라가 남았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살아남음. 나는 카페 창가에 서서 눈을 봤다. 올해는 오라고 해. 복수의 끝, 새로운 시작. 하지만 영원히 논쟁될 이야기. 누가 옳았을까? 나, 언니, 엄마. 아무도 모른다.